여러분, 1982년 9월 29일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당시 12살의 한 소녀가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애덤 제이너스라는 27살 남성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뒤에 사망을 했고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었던 동생 부부 역시도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사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사망 원인은 뭐였던 걸까? 이들의 사망 원인은요, 시아노아칼륨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망한 사람들 모두가 사망 직전에 타이레놀을 먹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타이레놀. 그걸 먹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했다. 그렇게 하루 동안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 총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주에서만. 7명 모두 사망 사인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또 이들 모두도 사망 직전에 타이레놀을 먹었다라는 것까지도 같았어요. 청산가리 중독.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주요적인 사망 원인이 타이레놀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전 미국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타이레놀을 먹은 사람들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다 죽었다고 하니까. 경찰과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타이레놀의 본사, 그리고 자회사까지 사람들의 항의와 문의 전화가 깃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신고도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타이레놀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요, 약 35%에서 단숨에 6%대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락한 거예요. 35에서 6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약품의 판매량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걸 사 먹겠어요? 이거 먹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었다는데. 이에 FBI와 그리고 이제 경찰들, 연방 당국은요, 수사 끝에 누군가가 소매 단계에서 고의로 이 타이레놀의 청산가리를 주입시켰다, 오염시켰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독극물 주입이 시카고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타이레놀의 회사였던 본사 존슨 앤드 존슨 측은요, 모든 재고 물량을 다 처분을 시키고요, 시중에 풀려 있었던 3,100만 병의 타이레놀을 전부 다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수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어떤 상태인 건지. 그러니까 바로 본사에서 후속 조치를 취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본사 측에서는요, 무려 1억 달러를 썼대요. 1억을 쓴 게 아니라 1억 달러를 썼다. 엄청난 돈을 쓴 거죠. 이 본사 측에서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체에 50만 통에 달하는 전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주의시키라고. 이런 조치 덕분에 이 본사 측은요, 우리들이 했었던 유통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이다 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상황이다 라는 걸. 그러면서 이 본사 측은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본사 측은요, 우리가 이 사건의 범인을 꼭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더 나서가지고 용의자에게 현상금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한테 일일이 본사 측에서 위로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대인 회사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또한 이미 판매되어 있었던 이 타이레놀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 본사 측에서. 오히려 솔직히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거니까 자기네들 판매에 문제가 있는 거를 다 까발리면 자기네들 측에서는 더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돈보다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될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저희가 판매했었던 타이레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타이레놀 잘못해서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어 있었던 이 타이레놀도 모두 환불을 해줬어요. 저희 타이레놀 사가신 분들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면 환불해 줄게요. 혹은 뭐 뜯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드시지 마시고 버리세요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큰 발언인 거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문제 생겼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사 측이 진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더 나서가지고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게 피해자가 더 늘지 않게 현명하게 대처를 했던 거예요. 솔직히 자기네들의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피해자를 더 생각해서. 당시에 본사 측은요, 최고 경영자가 직접 광고에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소비자 여러분, 지금 바로 타이레놀의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며칠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전량 폐기해주세요 라고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타이레놀의 본사는요, 거의 뭐 여기 망했다, 누가 여기 거 약 해다 먹겠냐 라고 할 정도로 추락을 했어요. 망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처를 너무 잘했던 거야. 막 너무 현명하게 이익보다는 뭔가 시민들을 먼저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잘해서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신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 치는 듯 했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몇 달 만에 다시 원래의 시장 점유율로 회복을 했다고 하고요. 회사의 이미지도 이 사건 이후에 더 좋게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위기가 찬스가 됐던 거예요. 기업은 정말 나름대로 훈훈하고 뛰어난 최선의 대처를 보여줬는데, 이와 반대로 경찰의 수사, 이 수사는 진전이 없어. 아니, 수사하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이 사건에만요 100여 명의 경찰 그리고 FBI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만 용의자가 2,0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57건이 넘는 보고서가 작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범인, 누가 타이레놀에 청산가리 탔나? 몰라요, 누가 탔는지.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입니다. 뭐 사건이 벌어지고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강력한 용의자 한 명이 나오긴 했어요. 그 용의자는요, 제임스 루이스라는 옆에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의 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약 30년 정도 된 타이레놀 병, 이거랑 뭐 여러 가지 단서가 조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딱 여기까지예요. 나왔어. 나온 게 다예요.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미 이 제임스 루이스라는 남성은요,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살인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임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들이 막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타이레놀에 내가 청산가리 탔다고? 이거 내가 했다고? 아 몰라, 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했나보지 뭐, 아 몰라, 그냥 거의 뭐 어쩌라고 나한테 배째, 이런 식으로. 경찰들은 아 얘 맞는 것 같은데, 추정꾼. 그래서 현재까지 용의선상에만 올라있을 뿐 사건과 뚜렷한 연결을 못해서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딱 보시고 나서 아씨 설마 나도 이거 약 먹다가 훅 가는 거 아니야? 타이레놀 이제 안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같은 걱정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짤데기 없는 걱정이라는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참고로 이 타이레놀은요, 이 사건 이후로 3중 캡슐을 도입했다고 하고요. 지금 타이레놀은 옆에 알약처럼 생겼잖아요. 이 상태에서 청산가리나 다른 약품을 넣는다? 그러면 바로 이 알약 표면에 티가 난대요. 캡슐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여기에다가 티 안 나게 이물질을 주입한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타이레놀은 여 아래 보시는 것처럼 캡슐이었어요. 캡슐. 그래서 누군가가 이 캡슐 안에 청산가리를 넣고 그 캡슐이 딱 닫아버리니까 티가 안 나. 티가 안 났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바로 알약이라 티가 난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요, 뜯으면 복구가 안 되는 포장이라든지 혹은 안전 껍질 등 몇 가지 이물질 삽입 방지 장치가 부착이 됐기 때문에 또 더 안전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타이레놀 약국 가갖고 딱 사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타이레놀을 이렇게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알약을 하나. 그거 뜯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거 막 손톱으로 막 긁어야 돼. 타이레놀을 알약이 툭 하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껍질이 까기가 힘들어요. 그 얘긴 거예요.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다 부착해놓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레놀 까서 먹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본에는요, 독이 든 콜라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뤘었거든요. 일본에 콜라가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마신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라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타이레놀 캡슐 안에 청산가리, 일본 사건은 콜라 안에 청산가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모미지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의 청산가리 콜라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요, 5년 후에 이 미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모방 범죄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미국 사건의 바로 다음해인 1983년 묻지마 독극물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또 미국의 이제 모방 범죄 아니냐, 일본의 모방 범죄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각 국가들의 사건은 비슷했지만 대처한 처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옆에 위에는 한국 우리나라 독극물 사건에 대한 기사고요. 그리고 아래의 기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의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도된. 실제 이 미국의 대처 사례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현명하게 대처를 잘했기에 교과서에도 실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끝내 범인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벌어졌었던 되게 아찔한 미국의 타이레놀 독극물 테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